60대 이상 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꼭 반복해서 듣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은 하루가 다 비슷비슷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 아니면 하루가 달라질 이유를 아직 못 찾으신 걸까?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이야기거든요. 똑같이 혼자 집에 있어도 어떤 분은 오전이 너무 길게 느껴지고 어떤 분은 점심을 먹고 나면 벌써 할 일이 생깁니다. 그 차이가 뭔지 오늘 제대로 한번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오늘 주제가 공허함이라는 말을 들으셨을 때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나만 이런 건 아닐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만나본 분들 대부분이 이 감각을 경험하셨습니다. 다만 그것이 언제까지 계속되느냐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공허함이 사라지는 데는 나이와 관계가 없었고 돈과도 크게 관계가 없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그 조건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잠깐 머릿속으로 한 번만 확인해 보세요. 요즘 나는 일주일에 몇 번이나 밖에 나갈 이유가 있었나? 이 채널은 정답보다 방향을 나눕니다. 구독으로 같이 걸어가요. 오늘은 공허함과 관련해 꼭 짚어야 할 6가지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첫 번째는 공허함의 정체입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역할이 사라진 자리에 무엇이 들어오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단순히 취미를 찾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관계가 줄어들수록 왜 하루가 더 무거워지는지입니다. 많이들 외로움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느낀 건 조금 달랐습니다. 네 번째는 몸이 아니라 기다림이 사라질 때 무슨 일이 생기는가입니다. 다섯 번째는 공허함이 실제로 사라진 분들의 공통 습관입니다. 여섯 번째는 오늘부터 바꿀 수 있는 하루 구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마지막 질문 하나가 마음에 오래 남으실 겁니다. 등장인물은 가명이며 사례는 여러 상담과 관찰 경험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며칠 전 68세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편이 퇴직하고 두 분이 집에 함께 계신 지 1년이 넘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어느 날 오후 장바구니를 들고 마트에 가셨다고 합니다. 근처 대형마트였는데 야채 코너 앞에 서서 한참을 그냥 서 계셨다고 하더군요. 살 것이 없었던 겁니다. 냉장고에 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딱히 메뉴가 떠오른 것도 아니고 그냥 나와야 할 것 같아서 나온 거였거든요. 그분이 그때 느낀 감각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제가 마트에 온 이유가 없었어요. 그 말이 저한테는 단순한 장면이 아니라 하나의 신호로 들렸습니다. 살 것이 없어서 공허한 게 아니라 나올 이유가 희미해졌다는 신호 말입니다.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마트는 갔는데 카드 결제음 한 번 울리지 않고 빈 장바구니로 나오신 분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서 로비 앞에 서다가 다시 올라가신 분들. 밖에 나가고 싶은데 나갈 이유가 없어서 다시 소파에 앉으신 분들. 그리고 또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뭘 할까 생각해봤는데 딱히 떠오르는 게 없어서 다시 누우신 분들. 점심을 먹고 나서 시계를 봤더니 아직 1시 반인데 오늘이 너무 길게 느껴지는 분들.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틀었는데 뭘 봐도 집중이 안 되는 분들. 이 모든 것들이 공허함의 다른 얼굴입니다. 공허함은 사실 이 순간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언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움직이게 만드는 이유가 조금씩 옅어질 때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이유를 다시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공허함을 느끼면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탓하십니다. 내가 의지가 없어서, 내가 게을러서, 내가 뭔가 잘못된 거 아닐까 하고요. 그런데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 의지가 없거나 게으른 분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평생 열심히 사셨던 분들이 더 크게 공허함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열심히 살수록 역할이 컸고 역할이 클수록 그것이 사라졌을 때 빈자리도 큰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영상을 보신다는 것 자체가 아직 달라지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오늘은 그 마음에서 시작합니다. 공허함의 정체, 이건 감정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71세 한 분 이야기를 먼저 드릴게요. 30년 넘게 같은 회사에 다니시다 은퇴하신 분입니다.
퇴직하고 나서 딱 1년이 지났을 때 상담해 오셨습니다. 처음 하신 말씀이 이랬습니다. 저는 건강하고요. 자식들도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루가 길어요. 이분이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시는 행동이 있었습니다. 넥타이 서랍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출근을 안 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아침마다 손이 그쪽으로 갔다고 하셨습니다. 열었다가 닫고 열었다가 닫고. 처음에는 그냥 습관이라고 생각하셨는데 어느 날은 서랍을 열다가 멈추셨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왜 이걸 열었지? 그 순간 공허함이 확 밀려왔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느낀 건요. 이분의 공허함은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하루의 구조가 없어진 거였습니다. 아침 몇 시에 일어나야 하고 어디에 가야 하고 누군가를 만나야 하고 무언가를 결정해야 하는 흐름. 그 흐름이 사라진 자리에 공허함이 들어온 겁니다. 생각해 보시면 금방 아실 겁니다. 직장 다닐 때는 아침이 자동으로 시작됐습니다. 알람이 울리면 일어나야 했고 씻어야 했고 밥을 먹어야 했고 나가야 했습니다. 그 흐름이 몸에 배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은퇴하고 나면 그 흐름이 한꺼번에 사라집니다. 알람도 없고 나가야 하는 시간도 없고 누군가 기다리는 곳도 없습니다. 처음 몇 달은 그게 자유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알람 없이 일어나도 되고 누군가 눈치 볼 필요도 없고 늦게 밥을 먹어도 됩니다. 그런데 그 자유가 6개월을 넘어가면서부터 무게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유가 아니라 방향 없음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 공허함이 슬금슬금 들어옵니다. 제가 느낀 건요. 공허함이 가장 크게 오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오전 10시에서 12시 사이입니다. 직장 다닐 때 가장 바쁘게 일하던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되면 몸이 먼저 이상하게 느낍니다. 뭔가 해야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이 느낌. 처음엔 좋다가 나중엔 허전해집니다. 그러니 특히 이 시간대에 뭔가를 배치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전 11시에 동네 한 바퀴, 이것만 있어도 그 시간이 채워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은퇴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활동량 자체보다 하루에 예측 가능한 흐름이 없어질 때 심리적 공허감이 더 뚜렷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특정 질환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많은 시니어 일상에서 반복되는 생활 패턴을 설명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방법은 하루의 고정 앵커 3가지를 만드는 겁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아침 7시에 물 한 잔 마시기, 오전 10시에 바깥 공기 5분 맞기, 저녁 식사 후 10분 걷기. 이 3가지만 있어도 하루에 뼈대가 생깁니다. 뼈대가 생기면 그 사이를 채우는 게 훨씬 쉬워집니다. 두 번째는 오늘 할 일 목록이 아니라 오늘 기대하는 것 한 가지를 아침에 정하는 겁니다. 오늘 점심엔 어제 사온 두부로 찌개를 끓여볼 거야. 오후에 공원 벤치에 잠깐 앉아봐야지.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작아도 기다려지는 것이 있으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하루 중 한 번은 밖에서 소리를 듣는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버스 소리, 아이들 뛰는 소리, 새 소리, 뭐든 좋습니다. 집안의 고요함이 너무 길어지면 공허함이 커집니다. 밖의 소리는 내가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을 아주 작게라도 되살려줍니다. 네 번째는 잠들기 전 오늘 실제로 한 것 한 가지를 소리내어 말해보는 겁니다. 속으로 생각하는 것과 소리내어 말하는 건 다릅니다. 오늘 산책했다. 오늘 전화 한 통 했다. 이렇게 말하면 하루가 흔적 없이 사라지는 느낌이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는 넥타이 서랍처럼 과거의 흔적이 담긴 물건을 억지로 치우지 않는 겁니다. 그것도 나의 일부입니다. 다만 그 물건 옆에 지금의 나를 보여주는 것 하나를 같이 두세요. 산책용 모자, 읽던 책, 뭐든 좋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같이 있어야 지금 내 자리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튼을 여는 것입니다. 커튼을 열면 햇빛이 들어오고 햇빛이 들어오면 몸의 시계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몸이 먼저 알게 해주는 것. 이게 구조의 시작입니다. 일곱 번째는 일주일에 한 번만 정해진 시간에 나갈 이유를 만드는 겁니다. 단골 카페에 가도 좋고 공원을 걷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같은 요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입니다. 반복이 생기면 구조가 생깁니다.
넥타이 서랍을 여시던 분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자면 이분이 나중에 하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서랍에 넥타이 옆에 작은 수첩 하나를 두셨습니다. 그 수첩에 오늘 할 것 한 가지를 매일 아침 적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산책, 신문 읽기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주가 지나자 수첩에 적는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들한테 전화하기, 오랜만에 동창한테 문자 보내기, 구청 문화 강좌 알아보기. 수첩 한 권이 이분의 하루를 바꿨습니다. 구조를 만드는데 큰 도구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수첩 한 권, 메모 한 장이면 됩니다. 하루를 설계하는 행위 자체가 이미 하루의 시작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병이 아니라 하루 구조 이야기였습니다. 정리하면 구조가 생기면 공허함이 설 자리가 줄어듭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역할이 사라진 자리에 무엇이 들어오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64세 한 분 이야기입니다. 막내가 결혼하면서 집이 완전히 조용해진 분이셨습니다. 남편은 아직 일을 하고 자녀 셋은 각자 살림을 차렸고 이제 낮 시간이 오롯이 혼자인 상황이 된 거죠. 처음엔 괜찮으셨다고 합니다. 솔직히 처음 2달은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드라마도 보고 밀린 청소도 하고 혼자 밥을 먹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3달째부터 이상해졌다고 합니다. 밥을 차리다가 멈추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 밥을 차리고 있는 거지? 그때 처음으로 자신의 역할이 엄마에서 나 혼자로 바뀌었다는 걸 느끼셨다고 합니다. 30년 가까이 누군가의 밥을 차리고 학교를 챙기고 아플 때 옆에 있고 집에 오면 인기척이 있고 그 모든 게 한꺼번에 사라진 겁니다. 이분이 처음 시도하신 건 혼자 여행이었습니다. 제주도 2박 3일을 계획하시고 숙소까지 예약하셨는데 출발 전날 밤에 취소하셨습니다. 막상 혼자 비행기를 타고 낯선 곳에 있는 게 무서웠다고요. 그게 실패처럼 느껴지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너무 큰 것을 첫 번째로 시도하셨던 거였습니다. 역할이 바뀐 사람에게 갑자기 혼자 여행은 너무 먼 거리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동네 도서관에서 낭독 모임이 있다는 공고를 보셨습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동화책이나 소설을 함께 소리내어 읽는 모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이셨습니다. 나이도 있고 잘 읽지도 못하는데. 그래도 나가셨습니다. 그냥 한번 나가보셨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분의 화요일이 달라졌습니다. 월요일 밤에는 읽을 부분을 미리 소리내어 연습하기 시작하셨거든요. 그게 달라진 겁니다. 화요일을 기다리게 된 것, 그게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월요일 저녁에 화요일을 생각하며 책을 펼친다는 게 공허함이 사라지는 아주 구체적인 신호입니다. 여러 상담 현장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역할이 바뀐 뒤에 공허함이 찾아온 분들은 새로운 역할을 크게 찾으려다 지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엔 작게 시작하는 게 훨씬 오래 갑니다. 이분이 걸어오신 변화를 단계별로 정리해 드릴게요. 1단계는 나를 기다려주는 시간이나 장소를 하나 찾는 겁니다. 모임이 아니어도 됩니다. 매주 같은 시간에 가는 카페, 같은 공원 벤치, 같은 슈퍼마켓 코너라도 좋습니다. 이 시간엔 나는 여기 있는다는 패턴이 생기면 됩니다. 2단계는 그 장소나 시간에 나를 알아보는 사람 한 명을 만드는 겁니다. 오셨어요 한마디면 됩니다. 관계가 아니라 존재 확인이 먼저입니다. 내가 왔다는 걸 누군가가 알아준다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집니다. 3단계는 그 안에서 내가 줄 수 있는 게 뭔지 찾는 겁니다. 낭독 모임에서 이분은 나중에 처음 오는 분들에게 여기 처음 오셨어요? 제가 먼저 알려드릴게요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 순간 다시 역할이 생긴 겁니다. 엄마라는 역할은 사라졌지만 안내해주는 사람이라는 역할이 생긴 거죠. 이름도 없고 직함도 없는 작은 역할이었지만 그게 화요일을 더 기다려지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행동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집 근처에서 화요일이나 수요일에 열리는 무료 모임을 하나만 검색해보세요. 결정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오늘은 검색만 해도 충분합니다. 도서관 홈페이지, 주민센터 프로그램, 경로당 안내문. 이 셋 중 하나만 오늘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역할을 찾을 때 가장 흔한 실수가 있습니다. 너무 잘하려는 겁니다. 낭독 모임에 가서 잘 읽어야 한다.
모임에 가서 좋은 말을 해야 한다. 새 사람들 앞에서 어색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앞서면 못 나가게 됩니다. 모임에서 한마디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앉아서 듣고만 와도 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처음엔 존재만 해도 됩니다. 존재가 쌓이면 자연스럽게 말이 나오고 말이 나오면 역할이 생깁니다. 이분이 낭독 모임에서 처음 몇 번은 그냥 듣기만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도 다음 주에 또 나오셨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진행자가 이분을 보고 오늘은 어르신이 먼저 읽어보실래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책을 집어들었다고 하셨습니다. 떨렸지만 읽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나중에 이분이 하신 말이 있습니다. 그날 읽고 나서 집에 오는데 발이 좀 가볍더라고요. 발이 가볍다는 표현이 참 좋았습니다. 몸이 먼저 달라진다는 겁니다. 마음보다 몸이 먼저 안다는 게 제가 여러분들을 지켜보며 느낀 것 중 하나입니다. 공허함이 깊어질 때 몸이 무거워지듯 이유가 생겼을 때 몸이 먼저 가벼워집니다. 오늘 이야기는 외로움이 아니라 역할 이야기였습니다. 정리하면 작은 역할 하나가 생기면 하루가 다시 방향을 갖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로 갑니다. 이 파트는 조금 다른 톤으로 이야기해 드릴게요. 77세 한 분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60대 시절 경기도 외곽의 작은 공장에서 반장으로 일하셨습니다. 직원이 15명 정도 되는 공장이었는데 이분이 라인을 책임지셨습니다. 제가 이분과 처음 이야기를 나눴을 때 인상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아침 5시에 눈이 떠졌어요. 알람 없이. 눈이 떠지면 뭘 해야 하는지 몸이 알았다는 겁니다. 오늘 기계 점검은 몇 시에 어느 직원이 오늘 몸이 안 좋다고 했으니 라인 배치를 어떻게 바꿀지, 오전엔 아픔이 들어오면 어디에 적재할지. 몸이 일어나기도 전에 머리가 먼저 돌아갔다고 하셨습니다. 지금은 몇 시에 눈이 떠지냐고 여쭸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봤자 할 게 없으니까 그냥 누워 있어요. 그 말이 한참 마음에 남았습니다. 일어나봤자 할 게 없다는 게 아니라 일어나는 이유가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이건 게으름이 아닙니다. 의지가 약한 것도 아닙니다. 하루를 시작하게 만드는 이유가 사라진 겁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건 목적의식이 아니라 존재 확인의 필요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필요할 때 또는 내가 없으면 어딘가에 빈자리가 생긴다는 감각이 있을 때 더 자연스럽게 움직입니다. 공장 반장이라는 자리가 그 감각을 매일 아침 만들어줬던 겁니다. 내가 오늘 안 나가면 공장 돌아가는 게 틀어진다. 그 감각이 5시에 눈을 뜨게 했던 겁니다. 은퇴 후 그 자리가 사라지면서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도 함께 사라진 거죠. 이분이 60대 시절 이야기를 하실 때 눈빛이 달라지셨습니다. 목소리도 조금 빨라지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 중에 이게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땐 내가 없으면 라인이 멈추는 거 알았거든요. 그게 은근히 힘이 됐어요. 내가 없으면 멈춘다. 이 감각이 얼마나 강력한지 은퇴하고 나서야 안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그게 부담이었는데 지금은 그게 그리운 거라고. 그 부담이 사실은 존재의 이유였다는 걸 나중에야 알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상담 현장에서도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없어도 세상은 그냥 돌아가더라고요. 이 말을 하실 때 대부분 쓸쓸하게 웃으십니다. 그 웃음이 저는 단순한 자조가 아니라 오랫동안 혼자 사겨온 감각이라고 느꼈습니다. 예전에 일하던 시절을 회상해보면 그때는 내 자리가 분명했습니다. 내 이름이 적힌 자리가 있었고 내가 오는지 안 오는지 누군가 체크했고 내 빈자리가 생기면 누군가 채워야 했습니다. 그 감각이 사라졌을 때 공허함은 특히 깊어집니다. 이분은 나중에 동네 경로당에서 가끔 장기를 두셨는데 어느 날부터 젊은 사람 한 명이 옆에 앉아 장기 규칙을 물어봤다고 합니다. 처음엔 귀찮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르신한테 배운 수로 처음 이겼어요. 라고 했을 때 뭔가 달라지셨다고 하더군요. 그날 저녁엔 오랜만에 일찍 잠드셨다고 합니다. 몸이 피곤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쉬어서였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느낀 건요. 공허함은 결국 내가 여기 있어야 하는 이유가 흐릿해질 때 가장 깊어집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아주 작아도 됩니다. 누군가의 장기 선생님, 이것도 이유가 됩니다.
이분이 그 이후로 달라진 것들이 있었습니다. 경로당에 가는 날이 생겼습니다. 그날 아침에는 조금 일찍 일어나셨다고 합니다. 면도도 하셨다고 합니다. 면도를 오랜만에 제대로 하셨다고 하더군요.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실 때 조금 웃으셨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면도가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누군가를 만날 준비를 했다는 것, 만날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아침이 달라집니다. 마음, 관계, 생활 습관 세 가지로 나눠서 정리해 드릴게요. 마음 면에서는 나는 쓸모 없어졌다는 생각이 들 때 그 생각을 붙잡고 있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 생각이 틀렸다고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구나 하고 한번 보내주세요. 감정을 억누르는 것과 흘려보내는 건 다릅니다. 억누르면 쌓이고 흘려보내면 지나갑니다. 관계면에서는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관계보다 내가 무언가 줄 수 있는 관계가 공허함을 더 잘 채웁니다. 경험, 시간, 이야기, 맛있는 음식, 뭐든 좋습니다. 받는 사람보다 주는 사람이 더 오래 기억합니다. 줄 수 있는 관계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 관계가 나를 붙잡아 줍니다. 생활 습관 면에서는 오늘 당장 하나만 고르신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커튼을 여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커튼을 열면 햇빛이 들어오고 햇빛이 들어오면 몸의 시계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침 햇빛은 하루를 시작하게 하는 가장 자연스러운 신호입니다. 그 다음에는 물 한 모금. 그 다음에 바깥소리 듣기. 순서대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씩 천천히. 77세 이분과 이야기를 나눌 때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때 공장 반장 시절 제일 뿌듯했던 순간이 언제였냐고요. 이분이 잠깐 생각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입이 들어왔을 때 제가 옆에서 가르쳐줬거든요. 그 친구가 나중에 라인 가장 빨리 익히더라고요. 그때 좋았죠. 제가 느낀 건요. 이분이 그리워하신 건 직함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통해 뭔가를 배웠다는 그 감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각은 경로당 장기판 앞에서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르신한테 배운 수로 이겼어요. 라는 말 한마디에서. 이걸 보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 사라진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자리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공장 라인이라는 자리에서 경로당 장기판이라는 자리로. 그 자리를 찾는 게 은퇴 이후의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의지가 아니라 존재감 이야기였습니다. 정리하면 나를 필요로 하는 작은 자리 하나가 생기면 아침이 달라집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파트는 이웃의 이야기를 통해서 드릴게요. 70세 한 분인데 제가 직접 관찰한 사례에 가깝습니다. 이분은 같은 동네에 오래 사셨는데 몇 년 동안 조용히 지내셨습니다. 자녀들이 멀리 살고 남편은 몇 년 전에 먼저 떠나셨습니다. 동네 분들이 보기에 특별히 아픈 것도 아니고 특별히 힘들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분 집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조용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면 그 소리가 복도에서 오래 남아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소리를 자주 들으면서 저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저 문 안에서 오늘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 텔레비전 소리가 들릴 때도 있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 조용함이 이따금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느 날 이분이 아파트 1층 게시판 앞에 서 계신 걸 봤습니다. 뭔가를 오래 보고 계셨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 주민 텃밭 참여 신청서였습니다. 작은 화단 한 칸씩 분양해서 주민들이 각자 뭔가를 키우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분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첫 달에는 상추를 심으셨습니다. 매일 아침 내려가서 물을 주셨는데 처음에는 다른 분들과 눈인사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옆 한 분이 어르신 상추가 잘 자랐네요 라고 하셨답니다. 그 말 한마디가 이분의 하루에 들어온 겁니다. 현관문을 나갈 이유가 생긴 겁니다. 몇 달 뒤에 우연히 이분과 마주쳤을 때 걸음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빨라진 게 아니라 방향이 있는 걸음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오래 생각했습니다. 공허함이 사라지는 건 거창한 이유가 생겨서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상추 한 포기, 이웃의 한마디, 아침에 내려가야 하는 이유 하나. 이 작은 것들이 쌓여서 하루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청자분들 중에 두 가지 유형이 계실 것 같습니다. 나가면 기분이 좀 나아지는 분들이 계시고
나가도 더 허전한 분들이 계십니다. 두 번째 유형이시라면 이게 더 힘드실 수 있습니다. 나갔다 왔는데도 여전히 비어있는 느낌. 그건 아직 연결이 안 됐다는 신호입니다. 나가는 것 자체보다 나갔을 때 뭔가 주고받는 것이 생겨야 합니다. 상추에 물을 주러 내려갔을 때 이웃의 말 한마디가 연결이었던 것처럼 나가도 더 허전하신 분들께 드리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장소를 바꿔보세요. 혼자 공원을 걷는 게 허전하다면 사람이 조금 더 있는 곳으로 가보세요. 재래시장, 주민센터 로비, 도서관 열람실. 꼭 대화를 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온기가 있는 공간에 내 몸이 있는 것만으로도 달라집니다. 우리 몸은 혼자일 때와 사람 곁에 있을 때를 압니다. 말을 한마디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거기 있으면 됩니다. 많이들 놓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공허함이 사라진 분들은 대부분 큰 목표를 세워서 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것만 하자는 아주 작은 이유가 생겨서 달라진 경우가 훨씬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이유는 대부분 밖에 나가야 생겼습니다. 집안에서는 이유가 생기기 어렵습니다. 이유는 사람과 공기와 소리가 있는 곳에서 생깁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 3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는 오늘 현관문을 한 번 더 열어보는 겁니다. 이유가 없어도 됩니다. 엘리베이터 도착음을 들으러 나가도 됩니다. 우편함을 확인하러 나가도 됩니다. 나가는 것 자체가 오늘의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동네에서 내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 공간을 하나 찾는 겁니다. 약국, 슈퍼마켓, 경로당, 도서관 뭐든 좋습니다. 내가 자주 가면 알아봐주는 곳이 생기면 그 공간이 나를 붙잡아줍니다. 세 번째는 작게 키울 수 있는 것을 하나 드리는 겁니다. 화분 하나, 씨앗 한 봉지, 물고기 한 마리도 좋습니다. 매일 살펴봐야 하는 것이 생기면 아침이 달라집니다. 어제보다 잎이 한 장 더 났는지, 오늘 물은 맑은지, 이걸 확인하러 가는 아침은 다릅니다. 텃밭에 물을 주러 내려가시던 그분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면 이분이 상추를 심고 나서 달라진 게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저녁에 뉴스를 보다가 내일 비가 온다는 예보가 나오면 그 전에 물을 안 줘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작은 거죠. 그런데 그 생각이 생겼다는 게 중요합니다. 내일을 생각하게 됐다는 겁니다. 오늘 밤에 내일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이미 공허함이 조금 물러난 겁니다. 이유가 작아도 됩니다. 내일 상추에 물을 줘야 한다. 내일 낭독 모임이 있다. 내일 같이 장기 두자고 한 사람이 기다린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목표가 아니라 이유 이야기였습니다. 정리하면 이유가 생기면 발걸음이 먼저 달라집니다. 이제 5번째 이야기입니다. 공허함이 실제로 사라진 분들의 공통 습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지켜보면서 공통으로 느낀 것들이 있습니다. 공허함이 줄어든 분들에게는 비슷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하루 중 누군가와 목소리를 교환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문자가 아니라 목소리입니다. 아들한테 전화해서 딱 5분만 통화해도 좋고 약국 약사한테 오늘 날씨 이야기 한마디 건네도 좋습니다. 목소리를 교환하면 그날이 흔적 없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몸이 땅에 닿는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신발 신고 나가서 땅을 밟는 것. 흙이 있는 공원이면 더 좋고 아스팔트여도 괜찮습니다. 몸이 밖을 경험하는 시간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하루는 달라집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자기 전에 오늘 잘한 것을 하나 떠올렸다는 겁니다. 대단한 게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밥 잘 챙겨 먹었다. 오늘 창문 한 번 열었다. 오늘 물 2잔 마셨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잘한 것을 찾는 습관이 생기면 하루가 쓸모없이 지나간 느낌이 줄어듭니다. 네 번째 공통점은 내일 할 것이 한 가지 있었다는 겁니다. 크지 않아도 됩니다. 내일 저녁 뭘 먹을지 생각해뒀다. 내일 낭독 모임이 있다. 내일 손자 영상통화하기로 했다. 오늘 밤에 내일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됩니다. 그게 있으면 잠드는 게 달라집니다. 5번째 공통점은 무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갑자기 하루에 5가지를 바꾸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씩 한 달씩. 그렇게 하신 분들이 6개월 뒤에도 계속하고 계셨습니다.
한꺼번에 바꾸려다가 지쳐서 다시 소파로 돌아오시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작게 시작하는 게 더 멀리 갑니다. 이 5가지 공통점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만 골라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습관들이 지속되려면 혼자 하는 것보다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꼭 같이 운동을 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카카오톡으로 오늘 뭐 했는지 한 줄만 보내는 친구가 있어도 됩니다. 나가면 만나는 사람이 있어도 됩니다. 내가 이 습관을 지키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지속하는 힘이 달라집니다. 혼자 결심하면 흐지부지 되기 쉽습니다. 누군가가 알면 조금 더 지키게 됩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사회적 책임감이라고 하는데 거창한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오늘 나갔다고 누군가에게 문자 한 통 보내는 것. 그게 내일도 나가게 하는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공허함이 사라진 사람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작은 습관이 쌓인 이야기였습니다. 정리하면 작은 것이 매일 쌓이면 어느 날 공허함이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6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부터 바꿀 수 있는 하루 구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는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공허함이 오래된 분들일수록 하루를 어떻게 짜야 하는지 막막하게 느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현실적인 예시를 하나 드릴게요. 70대 초반 혼자 사시는 분의 하루 구조입니다. 이분이 직접 저와 이야기하면서 만든 구조입니다. 오전 7시 일어나서 커튼을 엽니다. 햇빛이 들어오면 물 한 잔 마십니다. 오전 7시 반 간단한 아침을 준비합니다. 혼자 드시는 아침이어도 반드시 앉아서 드십니다. 서서 드시지 않습니다. 앉아서 먹는다는 게 하루를 시작하는 의식이 됩니다. 오전 9시 수첩에 오늘 기대하는 것 한 가지를 씁니다. 오늘 점심은 어묵국을 끓여볼 거야 이런 거요. 오전 10시 밖으로 나갑니다. 목적이 없어도 됩니다. 마트 한 바퀴, 약국 들르기, 공원 벤치 앉기. 15분이어도 됩니다. 나갔다가 들어오면 오늘 나갔다 왔다는 흔적이 생깁니다. 그게 쌓이면 오늘 하루가 그냥 지나가지 않은 날이 됩니다. 점심은 꼭 차려 먹습니다. 배달을 시켜도 좋고 직접 만들어도 좋지만 앉아서 먹는 게 중요합니다. 오후 2시 관심 있는 영상 하나를 봅니다. 뉴스도 좋고 요리 영상도 좋고 이런 채널도 좋습니다. 단 3시간 이상 연속 시청은 하지 않습니다. 오후 4시 오늘 한 일 하나를 소리내어 말합니다. 오늘 나갔다 왔다. 오늘 어묵국 끓였다. 이 정도면 됩니다. 저녁 6시 저녁을 먹고 나서 잠깐 산책합니다. 10분이어도 됩니다. 저녁 9시 내일 기대하는 것 한 가지를 생각하고 잠자리에 듭니다. 이 구조를 처음 들으시면 별거 아닌 것 같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 별거 아닌 것들이 하루를 채우는 겁니다. 이분이 이 구조를 2달 유지하셨을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보낸 것 같아요. 내가 보낸 하루. 이게 공허함이 사라졌을 때 느끼는 감각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소박한 구조 이야기였습니다. 정리하면 내가 보낸 하루가 쌓이면 내가 살아가는 시간이 됩니다. 이제 마무리로 갑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먼저 드릴게요. 문제는 하루가 비어 있는 게 아니라 그 하루를 기다리지 않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 문장을 마음에 품고 마무리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6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허함은 감정이 아니라 하루의 구조가 사라졌을 때 찾아옵니다. 구조를 작게라도 만들면 공허함이 설 자리가 줄어듭니다. 두 번째, 역할이 바뀌면 공허함이 옵니다. 하지만 새 역할은 크지 않아도 됩니다. 화요일에 기다려지는 모임 하나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떨려도 나가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세 번째, 나를 필요로 하는 작은 자리 하나가 생기면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가 달라집니다. 쓸모의 감각은 거창한 직책이 아니라 누군가의 작은 말 한마디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그 자리를 찾는 것이 은퇴 이후의 중요한 일입니다. 네 번째, 공허함이 사라진 분들은 대부분 큰 결심을 해서가 아니라 밖으로 나가는 작은 이유 하나가 생겨서 달라지셨습니다. 나가면 이유가 생깁니다.
집안에서 기다리면 이유가 오지 않습니다. 5번째, 공허함이 줄어든 분들에게는 공통 습관이 있었습니다. 매일 목소리를 교환하고 몸이 밖을 경험하고 오늘 잘한 것 하나를 찾고 내일 기대하는 것 하나를 갖는 것. 이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어느 날 공허함이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6번째, 하루 구조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커튼 열기, 앉아서 밥 먹기, 수첩에 한 줄 쓰기, 15분 나가기. 이 소박한 것들이 내가 보낸 하루를 만듭니다. 내가 보낸 하루가 쌓이면 내가 살아가는 시간이 됩니다. 다만 건강 상태는 개인차가 크니 몸의 변화나 치료에 관한 부분은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3가지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천천히 들어보시고 바로 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잠깐 멈추고 들어보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공허함이 아직 크게 느껴지는 자리인가요? 아니면 조금씩 이유가 생기고 있는 자리인가요? 솔직하게 지금 내 자리를 한번 보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어디에 서 있는지 알아야 어디로 갈지 방향이 생깁니다. 2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무엇을 지키고 싶은가? 하루의 흐름인지 관계인지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는 감각인지. 지키고 싶은 게 뭔지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지키고 싶은 게 있다는 건 아직 소중한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동력이 됩니다. 3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인가? 딱 하나만 고르세요. 2개 이상이면 내일로 미뤄지기 쉽습니다. 딱 하나,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 그게 뭔지 지금 마음속으로 정해보세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공허함을 느낀다는 건 아직 채우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지쳐서 포기한 사람은 공허함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감각이 있다면 그건 나쁜 신호가 아닙니다. 아직 살아있다는 신호입니다.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 공허함이 사라진 분들의 공통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달라지는 데는 결심이 필요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떤 계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공원에서 누군가 말을 걸어왔다거나 게시판에서 공고를 봤다거나 오랜만에 지인한테서 전화가 왔다거나 아주 작은 계기. 그 계기 하나가 하루를 바꿨고 하루가 바뀌면서 일주일이 바뀌고 일주일이 쌓이면서 자신도 모르게 달라져 있었다고 하십니다. 지금 이 영상도 그 계기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한 가지라도 마음에 남으셨다면 그걸로 됐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따라오고 행동이 따라오면 하루가 달라집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현관문 한 번 더 여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70세가 넘으신 분들도 아직 60대 초반이신 분들도 공허함이 오래된 분들도 이제 막 시작된 분들도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속도가 다를 뿐이지 달라질 수 없는 분은 없습니다. 공허함이 깊은 분들께 특히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 이 감각이 너무 오래됐다고 느끼신다면 혼자 버티지 마세요. 가까운 가족에게 혹은 지역 복지관이나 정신건강지원센터에 가볍게 이야기를 꺼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공허함을 느낀다고 말하는 게 약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말을 꺼낼 수 있다는 게 아직 살아있다는 신호입니다. 공허함은 나이가 만드는 게 아니라 하루의 구조가 사라졌을 때 찾아옵니다. 그리고 구조는 언제든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작게 시작하셔도 됩니다. 오늘 커튼 한 번 열고 물 한 잔 마시고 현관문 한 번 더 열어보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작은 것들이 쌓여서 어느 날 아침, 내일이 기다려지는 날이 옵니다. 제가 만나본 분들이 그러셨습니다. 나이는 선택할 수 없지만 어떻게 살아갈지의 선택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마음에 남은 문장이 있다면 댓글로 그 문장만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한 문장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